백두대간 인문기행 18화 황금상자에서 나온 김알지 편입니다. 투후 제천지운 전 칠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종소로로서 투로 책봉된 뒤에 대륙에서 7대를 이어왔다는 내용입니다. 문무대왕릉 비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읊었습니다. 탈의 이사금은 서기 60년 8월 4일이었습니다. 호공이 밤에 월성 서쪽을 지나가는데 시림숲 속에서 광대빛이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호공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급히 탈의 이사금에게 아뢰습니다. 폐하, 신이 월성 서쪽을 지나가는데 시림숲에서 광대한 빛이 발광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탈의 이사금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화문했습니다. 오, 그러하오. 신이 자세히 보니 한 줄기 오색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황금상자가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황금상자에서는 빛이 사방으로 비쳐나오고 흰 땅들이 나무 밑에서 마치 귀인의 탄생을 알리듯 꼬끼요하고 힘차게 울기 시작했나이다. 기하도다. 어서 앞장서시오 호공. 탈의 이사금이 친히 나와 황금빛 나는 상자를 열어보니 남자아이 하나가 누워있다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옛날 흑것의 왕이 알지거서간 한번 일어나다 한 말을 연상케 했습니다. 탈의 이사금은 그 말을 따 아이에게 알지라고 이름 짓고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림숲에서 알지의 탄생을 알리는 흰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다는 울음소리는 흑것의 신화에서 나정 옆의 숲에서 흰말이 울었다는 내용과 그 신화적 표현 동기가 매우 유사합니다. 시림은 알지가 나타날 때 숲에서 흰닭이 울었다고 하여 나중에 계림으로 바뀝니다. 시림은 지금의 경주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습니다. 금으로 된 상자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알지가 난생이 아니라 태생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알지 신화에 알지는 신라 방언으로 아이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의 이사금이 아이를 안고 궁중으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고 온 천지가 기뻐했다. 탈의 이사금은 좋은 날을 받아 알지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탈의 이사금이 성하하자 알지는 보위를 사양하며 탈의 이사금의 차남 바사에게 보위를 양보했습니다. 근계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씨로 하고 신라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김알지의 7대 손 미추가 임금에 오르니 이가 바로 신라 13대 이사금 미추입니다. 박씨 이사금, 석씨 탈의 이사금의 남의 차차웅의 사이로 왕위에 오른 것처럼 김알지 역시 석씨 왕실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왕의 성씨가 달랐던 것은 대부분 사이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모계의 영향으로 사이나 아들이나 동등하게 계승했던 것입니다. 삼국사기나 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992년 동안 56명의 왕이 있었는데 김씨 왕조가 556년으로 가장 오래 집권하고 박씨가 232년, 석씨가 172년을 제위했습니다. 신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계사회로 사위 외손 계승이 가능했고 세계사에서도 유일하게 여왕이 3명이나 제위했습니다. 한 가문의 왕위 및 왕족을 독점하는 게 상식적이었던 인류사의 주요 왕도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박, 석, 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이은 것은 화합과 조화를 이룬다는 한마음 일심, 즉 홍익인간 이영과 마고 할매의 부도 복본 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주김씨 측에서 정서로 주장하는 김알지의 선조 김일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라 30대 문무대왕릉 비에는 투후 제천지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투후는 오르도스 지역의 제후 즉 김일제로 천재지운 하늘의 제사를 올리던 흉노의 왕조 김일제의 후손 신라 김신의의 조상은 북방 유목민 흉노의 왕손이라는 내용입니다. 흉노 후도왕의 태자 김일제의 5대손이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이고
김일제의 동생 김윤의 5대 손이 김해 김씨 시조 김수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석탈해가 김할제를 안고 대굴로 가는 길에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라와 뒤놀고 춤추었다고 쓰여 있는 것도 북방과 연계를 의미합니다. 북방 김원민족은 새가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자라고 믿었고 조장을 치르는 풍속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새가 죽은 사람을 하늘로 운반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백두대간을 타고 낙동정맥에서 접하 군생한 신라 3편의 시조를 보았습니다. 그 끝에 석탈의 아리랑은 난생이지만은 김일제는 계림숲에서 태어난 태생입니다.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거론했다시피 신라 육부촌의 사람들은 한반도 토속문화로 1만 년 전 이전부터 부산 동삼동 가덕도 장강을 거쳐 낙동정맥을 타고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던 토속 남방 석기 문화입니다. 기원전 2457년 상원갑자 4482년 전 음력 10월 3일 환인의 서자 환웅 천왕이 천부인 청동기 세계를 가지고 삼위태백 신단수에 내려와 백두대간을 따라 청동기를 전한 토착 세력이 되었습니다. 북방 세력 역시 북방 철기 문화민족이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철기를 전수하며 청동기 토착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연스럽게 접하 군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탈에는 바다 건너온 남방 문화와 균형을 맞추는 환웅, 상가, 용왕, 물이 화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야의 허왕과도 맥을 같이 하며 우리 민족은 상가, 물이 접하 군생하는 배산 임수를 최고의 길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김할지의 7대 소원 미추가 신라 13대 미추 이사금이 되었습니다. 미추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넓고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먼저 걱정했습니다. 폐하, 궁전이 낡고 초라해 임금의 건의가 서지 않습니다. 새 궁전을 지어 폐하의 엄덕을 널리 기리소서. 아니되오. 지금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 있는데 어찌 호화스러운 궁정을 새로 짓는단 말이오. 신하들이 궁전을 고치자고 했으나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환웅 당군 시대를 포박했던 것 같습니다. 미추 이사금은 죽었어도 나라를 지키는 신라의 호국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신라 14대 유래 이사금 때입니다. 이서국 사람들이 신라 서라벌로 공격해오자 신라군들은 방어를 하였으나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신라군과 합사에 적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저기 다가간 뒤에 미추 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잔뜩 쌓여 있어 그제야 모두 다 선왕의 엄공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추 왕릉을 대나무 잎 꽂은 병사가 나타났다 하여 죽헌능이라고 부릅니다. 해공왕 15년 4월 어느 날 김유신이 무덤에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장군 차름이 장수와 병사 50여 명을 이끌고 미추왕이 계신 죽헌능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얼마 뒤 무덤이 진동하며 무릎 꿇은 장수의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 김유신 아래오. 제가 살아서는 정사를 돕고 환란을 구제하고 또한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세웠으며 지금 넉이 되었어도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난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나이다. 폐하, 그런데 지난 경술년 신의 자손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지금 임금이나 신하들이 저의 공적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저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라 일에 힘쓰지 않겠으니 원컨대 대왕께서 유로하소서. 하소연하는 이는 김유신의 홀령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미추 이사금이 무덤에서 나와 김유신을 달랬습니다. 유신공 들으시오. 짐과 그대가 이 나라를 소화하지 않으면은 이 백성은 어찌하란 말이오. 부디 그대는 이전처럼 힘을 쓰도록 하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세 번이나 간청했으나 미추 이사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김유신은 다시 해오리 바람이 되어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공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김경신을 김유신의 무덤에 보내어 대신 사과하고 공덕 보전 30개를 시선사에 내려 김유신공의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 미추왕의 음덕을 사모하여 오악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서열을 원흥의 위에 두고 대묘로하고 제사를 끊이지 않고 지내며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위 두 설화를 통해 신라 김씨 미추 이사금은 동해의 호공용이 된 김인문 문무대왕과 비슷하게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적인 임금으로 추모했습니다. 이것이 신라를 992년 동안 경주 김씨가 556년으로 가장 오래 집권한 이유가 아닐까요?